타이어 노조가 오늘 하루 총파업을 하고 대규모 상경투쟁에 나섰습니다. 채권단이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건데 앞으로 금호 타이어의 운명 짚어봤습니다. 이틀째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영하 11도 아래까지 떨어지는 최강 한파가 다음 주 초까지 계속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김선빈 선수와 연봉 2억 8천만 원의 도장을 찍는 등 모든 선수와 연봉 협상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겨울 최강 한파 속에서 거리 투쟁에 나선 금호 타이어 근로자들의 얘기로 시작합니다. 금호 타이어 노조가 오늘 하루 총파업을 하고 채권단을 상대로 상경 투쟁에 나섰습니다. 경영 정상화 방안이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광주 MBC 오늘의 뉴스, 먼저 송정근 기자입니다. 금호 타이어 근로자를 태운 76대의 버스가 일제히 서울로 향합니다. 광주와 곡성, 평택공장의 직원 3천여 명이 24시간에 걸쳐 하루 총파업을 벌이고 채권단인 서울산업은행 앞에 집결했습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지난 7년간 3,6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중국 내 공장을 정리하는 한편 부채 탕감과 고용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영 부실에 대한 원인 규명도 없이 근로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경영 정상화 방안을 수용하긴 힘들다고 말합니다. 또다시 30%라고 하는 임금과 복지를 축소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더 이상 허리띠를 절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반면 사측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파업으로 하루 4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노조가 회사의 생존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또 채권단이 차입금 만기 1년 연장을 조건으로 다음 달 말까지 경영 정상화 약정서 체결을 요구한 만큼 갈등과 반목 대신 노사가 서로 협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생가사의 갈림길에서 금호 타이어 노사가 느끼는 경영 정상화 체감 온도는 최강 한파의 수은주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회사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서 있는데도 노조는 왜 이처럼 강력 투쟁을 하는 걸까요? 노조원 상당수의 기본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통 분담을 떠안을 수는 없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수인 기자입니다. 금호 타이어 근로자들은 지난달 월급과 이달 분 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달 새 경영 상황이 나아진 게 없으니 이번 달 월급과 설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모아둔 돈이 있는 직원들은 적금이나 연금을 깼고 그렇지 못한 직원들은 빚을 냈습니다. 안 쓴 카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를 다시 썼는데 아무래도 대학생도 있고 또 그래서 벌써 그 12월 달에만 한 600만 원을 썼어요. 월급이 나온다고 한들 설을 지내고 자녀 교육비를 내는데 넉넉한 편도 못 됩니다. 입사 17년 차 생산지 근로자의 기본 일당은 59,290원. 올해 최저임금에 간신히 턱걸이하는 수준입니다. 그 아래 연차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특별수당을 빼고 나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직원이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에 이릅니다. 특별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아래다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일한 날짜에 만큼 해서 비례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뺄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안 되죠.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워크아웃을 거치는 동안 임금 40%가 삭감됐고 지금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노조는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 30% 삭감과 복리후생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고통 분담 요구는 너무 가혹하다고, 설사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한다고 해도 채권단이 받는 1년치 이자에도 못 미치는 게 무슨 자구책이냐고 노조는 말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무작정 현장에 일하는 사원과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킨다는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근로자들의 월급을 덜어낸 덕분에 워크아웃을 졸업하고도 다시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경영진과 채권단에 대해 노조의 불신은 커질 대로 커져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앞선 기사를 보니 말 그대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금호 타이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잘 됐을 경우를 보죠. 이건 채권단과 금호 타이어가 다음 달 말까지 경영 정상화에 합의하는 겁니다.
이 경우 채권단은 외부 자본 유치에 나서고 현재로선 그 방식이 제3자 유상증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방식은 자금력을 갖춘 기업이 사실상 금호타이어의 새 주인이 되는 건데요. 금호타이어의 정상화도 앞당길 수 있고 회생에 성공하면 채권단 역시 대출금 회수가 한결 쉬워집니다. 일각에선 채권단이 이미 새 주인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때문에 최근 인수설이 나왔던 SK나 중국 더블스타의 재인수설이 다시 떠돌고 있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음 달에 약정서가 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을 걱정해야 합니다. 채권단은 당장 대출금을 회수하려 들 것이고 금호타이어의 부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4년 만에 또다시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채권단은 노조 동의와 상관없이 희망퇴직이나 임금 삭감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그 운명의 시간은 이제 한 달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추운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기록적인 최강 한파가 오늘도 맹위를 떨쳤습니다. 칼바람과 함께 한파특보가 이틀째 계속되면서 거리는 한산했고 호흡기 환자는 넘쳐났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 계속됩니다. 백단비 기상캐스터입니다. 옷깃을 파고드는 칼바람에 두꺼운 외투와 모자, 털목도리도 역부족입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2도. 바람도 매섭게 몰아쳐 마치 냉동고 같은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추운 날씨가 없었지. 겁나게 춥구만. 이틀째 계속되는 추위 탓인지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 발길은 크게 준 반면 병원에는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 환자가 평소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요. 네, 춥기도 하고 건조하니까 콧물도 많이 흘리고 기침도 많이 하고 그래요. 영하 40도에 달하는 북극 한기가 계속 한반도 상공에 머물면서 이번 주는 이렇게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14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는 오늘과 비슷한 영하 10도, 곡성 영하 13도, 나주 영하 12도 등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 3도 안팎에 머물고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5도에서 6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이 같은 강추위는 주말에는 강도가 살짝 누그러들겠지만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관 동파는 물론 한랭 환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되는 추위에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MBC 뉴스 백단비입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계량기 동파 등에 대비해서 한파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긴급복구반을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수도 계량기가 동파되는 등 수도시설에 이상이 있을 경우 국번 없이 121번으로 신고하면 복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수도 본부는 계량기 보호통 안에 찬 공기가 들어가거나 물이 고이면 계량기가 동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호통을 잘 닫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당의 통합 반대파들이 추진하는 신당의 당명이 민주평화당으로 결정됐습니다.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신당의 당명을 민주평화당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8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거쳐서 다음 달 6일 창당대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추진하는 통합추진협의체도 통합신당의 당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타격 확인 기아 타이거즈 김선빈 선수의 연봉이 250% 인상됐습니다. 기아는 2017년 8천만 원을 받았던 김선빈과 올해 2억 8천만 원의 연봉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야수 안치홍은 1억 원 오른 3억 2천만 원에 재계약했습니다.